사고나 충치, 치주 질환 등으로 치아를 상실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치과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 시술인데,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치료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부담되는 게 사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치과 문턱을 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바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발치를 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로 치아 건강을 되찾아보자. 네, 1분 1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기간이 긴 치과 치료는 외면받기 십상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플란트는 평균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시간이 참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톡톡 건강 토크 시간에는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대구 뉴욕 치과 윤홍식 대표 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즉시 임플란트 시술이란 어떤 시술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김장을 할 때 보면 김치를 이제 양념에 버무려서 장독에 넣어서 이거를 땅에 묻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울 내내 맛있는 이제 김치를 먹을 수 있는데, 이 장독을 이렇게 땅에 묻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김치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땅에 묻으면 적절한 온도, 그리고 외부와 이제 공기가 차단된다든지 이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김치를 땅에 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오히려 이제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가 있어갖고 김치를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김장을 보관해서 겨울 내내 맛있는 음식을 이제 드실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이러한 이제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 이제 어머님들께서 편하게 이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임플란트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본다면, 임플란트를 이제 심을 때 잇몸을 째죠. 째고 나서 임플란트를 잇몸뼈에 넣습니다. 그리고 잇몸을 다시 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김장독 묻듯이 이렇게 이제 잇몸 속에 이제 보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임플란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서 임플란트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잇몸속에 묻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서서히 숙성되듯이 뼈하고 이렇게 붙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달리 이야기한다면, 임플란트가 외부에 노출되더라도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잇몸 속에 묻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잇몸 속에 묻는다고 해서 무조건 임플란트가 힘을 받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잇몸 속에 묻고 나서 특히 이제 힘이 좋으신 분들, 이렇게 임시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씹다 보면 잇몸 밑에 있는 임플란트가 힘을 받아서 임플란트를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김장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에 힘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주지 않도록만 한다면 임플란트를 굳이 묻지 않고 또 다르게 임플란트 치료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우리가 적시 임플란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시 임플란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는 적시 식립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가 있습니다. 이가 있는데 이를 바로 빼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를 적시 식립이라 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보통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심고 나서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경우를 적시 보화, 적시 임플란트의 한 종류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적시 식립을 한번 보면 이분은 목욕탕에서 이제 넘어져서 이가 이제 깨졌죠. 이쪽에 보면 검이 살짝 가 있는데 아침에 목욕탕 가서 이제 넘어져서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은행원이셨는데 점심때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바로 빼고 바로 심을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적시 식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앞니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럴 때는 특히 앞니는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렇죠. 바로 임플란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이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가능하진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적시 식립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치아 주위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만큼의 염증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치아 주위에 아주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는지, 신경이라든지 상악동이라든지 이런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임플란트가 잘 고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적시 식립을 할 때 뼈이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적시 식립하기에는 좀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의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첫 번째 그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고요. 보면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병원을 다니다가 오셔서 염증이 있는데 바로 빼고 임플란트를 해도 되느냐, 즉시 식립이 가능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자, 이 환자분을 한번 볼까요? 뿌리 끝에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빼면서 제가 염증을 다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적시 식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염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염증을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는지, 또 염증이 잘 제거될 수 있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적시 식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적시 식립을 왜 하느냐라고 여쭤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 이를 빼고 나서 기다렸다가 또 다음 수술을 한다면 뭐 당장 수술이 2번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빼면서 바로 심으면 수술 횟수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시간이 또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빼고 하면 그 맨 처음의 잇몸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이고, 그리고 또 발음 문제라든지 전치부 있는 경우에 특히 바로 이제 말씀하실 때 이가 발음이 새지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환자분들한테는 상당한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좀 피곤한 일이죠.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하면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이분도 넘어져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즉시 식립을 할 수가 있는데, 앞니입니다. 앞니인데, 위에서 본 모습이기 때문에 보면 이가 하나는 빠졌고요. 하나는 옆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빼고 바로 하면 환자분이 좋겠죠.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어떤 장점에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예쁜 치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고 일반적인 식사를 하기까지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고 당일날 바로 식사가 가능하다고 해요. 원장님, 이게 근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즉시 임플란트의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즉시 부하라고 하는데요. 자, 임플란트를 우리가 한번 심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 까만 부위가 임플란트고 파란 부위가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제 구멍을 뚫죠. 그렇게 되면 그 드릴 주위로 이제 구멍이 파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주위의 뼈는 결국에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이 화살표에 보듯이 색깔이 더 파란 부위가 새로운 뼈입니다. 없어진 뼈들이 주위의 뼈들에서 자라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시간이 저희들이 보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임플란트의 뼈하고 붙는 어떤 그러한 생물학적 과정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이렇게 걸치게 되면 생물학적 고정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즉시 임플란트를 본다면 우리가 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이제 기존의 뼈가 없어지고 새로운 뼈가 생길 때까지 잘 유지만 된다면,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뼈의 등급이 한 4단계로 나누어진다면 첫 번째 단계의 뼈, 단단한 뼈에 심으면 임플란트가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 보면 아마 임플란트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한 수백 종의 임플란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임플란트 중에서 아마 표면이 매끈한 거, 거친 거, 그리고 모양이 나사 모양 또는 원통형 모양,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나사형 모양을 쓰면은 임플란트가 잘 고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씹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한 2-3개 정도 씹게 되면 힘을 받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바깥쪽에서 힘을 받아도 다른 바깥쪽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즉시 임플란트를 양쪽에 2개씩 하면서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양쪽의 어금니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바로 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말씀 들으신 대로 즉시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모든 이 임플란트가 평행되게 심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치과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원장님 3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강조하는데요. 요새 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전에는 치과 의사의 그 경험이라든지 감에 의해서 즉시 임플란트가 시행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제가
2000년 초반에 제가 거의 지금 한 20년 정도 즉시 임플란트를 했지만 이제는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그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컴퓨터상에서 즉시 임플란트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빠르게, 더 쉽게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거죠. 자, 환자분을 한번 보시면 이 환자분 할아버지신데요. 멀리서 이제 과수원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농사를 짓는 데는 굉장한 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시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죠. 자, 요 좌측의 사진이 보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리 만들어 온 것이고요. 실제로 이거를 환자분한테 적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강 내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그대로 옮긴 거죠. 거의 똑같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진 상태로 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마지막 치료가 된 환자분의 상태인데요. 이분은 뭐 아직도 저한테 오면서 농사 짓는 거를 갖고 오셔서 저한테 이제 주시는데 아주 뭐 치료에 아주 만족하시고 계시죠. 자, 위에 보면 임플란트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배열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시 임플란트가 기존에 있는 임플란트와 비교해서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치료법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연구를 통해서 보면 적시 임플란트를 했을 때 뼈하고 붙는 그 면적이 일반적으로 했는 임플란트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다. 오히려 조금 더 높다. 뼈하고 더 많이 붙어 있다라고 연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믿을 수 있는 치료법이고요. 또 길게 봤을 때 적시 임플란트를 더 오래 쓸 수 있느냐, 더 성공적이냐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일반적 임플란트에 비해서 적시 임플란트가 아주 성공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즉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먼저 하악, 그러니까 아래턱에 즉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사례부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적시 임플란트를 제가 설명을 할 때 단단한 뼈에 심으면 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보면 하악이 상악보다는 뼈가 좀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시 임플란트를 이야기한다면 하악에 저희들이 적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이런 환자분인 경우에 보면 이 환자분은 위에는 치아가 그대로 다 있고 밑에는 부분 틀리죠. 이런 분들이 보면 씹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이제 단단한 치아들이 있고 밑에는 틀니가 있으면 눌려서 아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임플란트로 가게 되는데 이분은 앞에 치아도 많이 흔들려서 결국에는 적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다 밑에는 임플란트를 한 경우죠. 밑에는 이제 위에 치아하고 이렇게 딱 맞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비대칭적으로 한쪽은 5개, 한쪽은 4개지만 위에 있는 치아만큼만 심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30대 남자분이신데요. 적시 임플란트를 한 이유가 보면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을 다 빼고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빼고 나서 위에는 임플란트 틀니, 밑에는 적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했습니다. 자, 보면 엑스레이인데요. 그분의 위에는 임플란트 틀니를 4개를 심어서 했고 밑에는 8개를 심어서 적시 임플란트를 해서 밑에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치아를 만들었죠. 자, 이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치료에 만족하시지만 환자분들이 가끔 오시면 결국 임플란트가 고가의 비용을 이제 지불하기 때문에
위에도 임플란트를 다 하고 밑에도 임플란트를 하시면 좋은데 그 중간쯤에 어떤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더라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다만 밑에는 혀가 있기 때문에 틀니를 하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러한 점에서 항상 보면 밑에 턱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치료법이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하악, 즉 아래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골밀도가 높고 튼튼하다고 하셨는데요. 반면에 상악, 즉 위턱의 경우에는 뼈가 약하다고요. 이런 경우에도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시 임플란트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만 잘 맞춰진다면 상악이든 하악이든 큰 구분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 밑에는 임플란트를 6개 심어서 보면 즉시 임플란트를 했고 위에도 임플란트 8개를 심어서 아주 배열이 잘 되어 있는 걸 보시죠.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즉시 임플란트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도 직장 생활을 특히 이제 남자분들 경우에 보면 이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을 빼고 나면은 임시 틀니를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바로 식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또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시 임플란트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이 아주 좋은 치료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좌측은 치료 전, 우측은 치료 후인데 오히려 훨씬 더 환자분이 이제 옛날에 자기 치아보다는 만족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번에 조금 더 많이 심었는데요. 위에는 12개, 밑에는 10개 심어서 즉시 임플란트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즉시 임플란트 시술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아의 경우에도 이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부분 무치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 또 특수한 조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 트럭을 모시는 이제 분이신데 한쪽으로는 치아가 없고 한쪽으로는 식사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자주 내원하실 수가 없는 어떤 관계상 한쪽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3개를 심어서 즉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무치아일 경우라 할지라도 아주 조건을 잘 맞춰진다면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잘 되어 있죠. 네, 오늘 이렇게 즉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즉시 임플란트는 결국은 힘을 배분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딱딱한 음식이라든지 질긴 음식을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갈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가 많이 따랐죠. 이런 분들은 즉시 임플란트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즉시 임플란트를 하기를 원하시지만 즉시 임플란트가 무조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자기의 경우에 맞는지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치료 기간이 부담이 돼서 이 임플란트 시술을 차일피일 미뤘다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도 여러분 한 번쯤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뉴욕치과 윤홍식 대표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이 느껴졌다. 이쪽으로 할게. 재밌네.
내 연기 많이 들었죠? 이러면서.